달성군은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27일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제17회 달서구 시니어 힘모으기 축제 일보 일원 걷기 대회가 월성동 학상공원을 시작으로 3일간 개최됐습니다. 성서 재가 노인 돌봄센터는 26일 코로나19 극복 베란다 공연 고생하셨습니다 리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대구 경북지사와 사회적 기업 DS그룹은 27일 취약계층 입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혁신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인재중심 프로젝트를 지난 26일 엑스코에서 발표했습니다. 가창 창작 스튜디오는 창작활동 및 역량을 발휘할 입주작가를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화가 모락권찬 작품전이 11월 18일까지 달성군청 참꽃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27일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김문호 달성군수를 비롯해 최상국 군의원, 윤태만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장 및 임원 등 50명만 참석해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기념 행사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노인 강령 낭독, 유공자 표창, 그리고 인사 말씀과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공자 표창에는 모범 어르신 18명, 그리고 노인복지 기여자 9명 등 총 27명의 어르신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실버 한방 큰잔치 등 매년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념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만 실시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제17회 달서구 시니어 힘모으기 축제 일보 일원 걷기 대회가 월성동 학상공원을 시작으로 3일간 개최됐습니다. 매년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열리는 달서구 시니어 힘모으기 축제가 올해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니어 힘모으기 축제는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하나 되는 달서구를 만들자는 뜻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보 일원 걷기 대회로 개최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윤건근 시의회 의장 등 참석한 내빈들 소개와 노인 종합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시상식, 그리고 내빈들의 인사말과 축전에 이어
대회를 알리는 징소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걷기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걷고, 죽고, 웃고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이번 걷기 대회는 학상공원과 월강수변공원 둘레길 그리고 두류야구장 주변 걷기를 각각 3일에 걸쳐 진행했으며 코스를 걸으며 쓰레기도 줍는 줍깅 챌린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성서재가 노인돌봄센터는 26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베란다 공연 고생하셨습니다 리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성서재가 노인돌봄센터는 재가노인 지원사업과 노인 맞춤 돌봄사업 이용 어르신들과 장기주공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날 콘서트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윤건근 달서구의회 의장, 시 구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하모니카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괴회사, 격려사, 축사, 2부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성서재가 노인돌봄센터는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재가노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대구 경북지사와 사회적 기업 DS그룹은 27일 취약계층 입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관리공단 대구 경북지사와 DS그룹은 꿈꾸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원 및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노인분들의 육체와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주택의 입주민분들 중에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보장받는 것 외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해서 공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주택관리공단인데요. 주거 복지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전문가가 전국 12개 지사의 주거복지팀과 마염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전담 직원이 다양한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포츠 사회적 기업인 DS그룹과의 업무 협약이 우리 입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사회적 기업은 자체 체육시설과 운동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곳도 있고 직접 가까운 곳은 직접 오셔서 무료로 운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한편 DS그룹은 은퇴자 일자리 창출과 현대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특히 DS그룹 정의준 대표는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체육 행사 지원과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운동관장님들이 모여 만든 봉사단이 야간 순찰을 하며 심야 시간대 순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치안까지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혁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인재 중심 프로젝트를 지난 26일 엑스코에서 발표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솔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 기업과 지방 대학의 위기, 그리고 인구 유출 등으로 초래되는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대구시는 인재 기반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인재도시 대구는 향후 5년간 미래 사회 주도 혁신 인재 3만 명 양성과 미래 산업 일자리 5만 개, 그리고 살고 싶은 국내 도시 3위라는 목표를 세우고 인재 기반의 산업 혁신 강화와 같은 9대 중점 과제별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람과 인재가 모이는 대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청년, 교육연구계, 산업경제계와 지자체 등 지역사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래 인재도시 대구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인재 기반의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도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과 미래 산업 분야 테스트베드 역량을 토대로 대구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인재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창 창작 스튜디오는 창작 활동 및 역량을 발휘할 입주 작가를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가창 창작 스튜디오는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해 시각예술 분야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지역 청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입주 작가를 선정해 창작 공간 제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비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작가에게 창작 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 문화 예술 환경 기반 조성에 집중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쏟을 예정입니다. 공모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의 시각예술 작가와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미술작가 9명, 큐레이터 1명을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된 입주 작가는 익년도 2월부터 11개월 동안 가창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스튜디오와 매월 3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이 지급되며 체계적인 인큐베이팅 강화 및 예술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창 창작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가보락 건찬 작품전이 11월 18일까지 달성군청 참고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최근 화가는 작가의 예술관과 인간의 삶, 도덕적 가치를 다룬 책 기운생동의 미학, 깨달음의 순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를 펴내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구도자가 아닌 화가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무의자연의 도가사상에 심취한 그의 활달하고 호방한 기운의 작품 30여점을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은 동서양화는 물론 미술의 장르를 두루 섭렵한 작가답게 구상적이기도 하고 추상화를 느끼게 해 동양적 철학과 서양적 기술을 담은 도동서기적 표현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가로 꼽힙니다. 특히 사물과 인성을 통찰하는 능력과 회화적 표현으로 치유를 제시해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50회가 넘는 국내외 개인전을 통한 그의 작품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 미술이나 국가 지도자들도 많이 소장하고 있어 독보적 예술 정신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화가 모락 건차는 서양화로 시작해 수묵화, 오브제 등 다양한 장르의 변화로 하단의 인정을 받아왔으며 사상은 물론 시대 비평가, 미술이론, 시와 풍수 등 문학과 기공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는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파호동에 위치한 이락스당이 달서구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소식입니다. 이락스당은 1799년 늦은 봄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조사 결과 대구 부사에게 올리는 소장의 내용을 미루어 1800년경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물 자체는 2010년 신축돼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상실했지만 건립 주체인 구문중의 후손들이 같은 자리에서 서당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당의 위치가 낙동강 유학벨트의 중심에 위치하는 점을 들어 학술적, 장소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서당지를 향토문화재로 지정 가결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향후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를 통해 사라질 위험에 빠진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해 보존, 관리,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구 지역 최초 재택치료관리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로 예고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정책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대구에서는 가장 먼저 코로나 재택치료관리 전담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재택치료관리 전담팀은 건강관리반과 격리안전반으로 나눠 팀장 1명, 팀원 6명 등 총 7명의 인력으로 구성했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상황과 재택치료 대상자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환자 이송과 이탈자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의 사전 협조를 요청하며 지역 내 협력 약국, 참여 의료기관 추가 확보 등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달서 스포츠클럽이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9월 실시한 공공스포츠클럽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국 201개 공공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공공스포츠클럽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달서 스포츠클럽은 스포츠온 영문을 거꾸로 배치한 노 스트롭스, 짜증은 이제 그만 이라는 슬로건으로 생활 속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리자는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역 내 3곳의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달서 체력인증센터 운영, 전문 선수반 운영,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농공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이러브커피 사업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저소득 취약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외감 극복 프로젝트 아이러브커피 사업은 바리스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습비, 검정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약 8주간의 이론교육, 위생교육, 기초기술훈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전 과정의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일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정서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진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공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아나 민간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커피향 속에서 서로 어울리며 소외감을 떨쳐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환경공단 달성사업소의 무재해 인증 획득 이야기입니다. 달성사업소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 결과 무재해 목표 11배수를 달성했습니다. 2011년 1월 4일부터 무재해 운동을 개시해 2021년 9월 4일까지 단 한 건의 산업재해 없이 무재해 1949일을 기록해 대한산업안전협회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무재해 11배수 목표 달성 인증서를 수여받은 것입니다.
달성사업소는 무죄의 달성을 위해 매월 4일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캠페인 행사 실시, 연중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전문기관과의 정기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서재초등학교의 달성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이야기입니다. 대회는 학생들의 연주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심사해 결과를 발표했고, 서재초는 상위 20여 개 학교가 차지하는 최우수상에 올랐습니다. 서재초 국악부는 영남 사물놀이와 짝쇠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쳐 사물놀이의 박자를 이끌어가는 꽹과리 연주자 상쇠가 2명인 사물놀이를 선보였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 20여 명으로 이루어진 국악부는 평소에 아침, 방과 후 등 짜투리 시간을 쪼개 성실하게 연습했으며, 그 결과 다소 생소한 온라인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악부는 무형문화재 욱수농악 개성자인 오문석 강사의 지도로 2017년에 대상을 받은 바 있고, 2018년에 이어 다시 한번 최우수상을 받게 돼 우수한 지도자의 역량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교육박물관의 기획전시 소식입니다. 대구교육박물관 2021 하반기 특별전 1989 벨벳 혁명 철의 장막 붕괴전이 26일부터 열흘간 대구교육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시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중부 유럽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들을 광범위하게 정언하는 사진작품 71점이 소개됩니다. 전시되는 사진작품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독일의 최고 사진작가 26인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사진전과 연계해 체코슬로바키아 영화 귀의 상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970년 카렐 카이냐 감독에 의해 제작된 영화는 얀 프로하즈카의 소설을 원작으로 체코슬로바키아 당국에 의해 완성되자 말자 20년 동안 상영이 금지되었다가 벨벳 혁명 이후인 1989년에 공개된 영화입니다. 김정학 관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한국도 언젠가는 철의 장막이 붕괴될 것이라는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시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동이 앉았던 교이와 감모여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동은 죽음 시 아이동, 다시 말해 죽은 이를 대신하는 아이입니다. 도대체 죽은 이를 대신하는 아이란 무엇이고, 시동이 앉는 의자 교이와 사당을 그린 감모여 제도는 또 무엇일까요? 시동은 의역을 하면 죽음을 대신하는 아이라는 의미로, 이는 고대 중국의 제사의식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쉰이 자리에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어린아이를 앉혀 제사를 지내는 동안 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시동 제도는 한나라 때 사라졌으며, 이후 흙으로 빚은 상인, 소상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쉰이를 대체했다가 지금은 같은 형태의 신주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시동이 앉았던 교이라 불리는 의자만큼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성균관, 향교, 사당 등에 모셔진 신위는 거의 예외 없이 교위에 모셔져 있고, 일반 사찰의 경우도 납골당이나 49제 등을 지낼 때 보면 망자의 위패는 교위 위에 모셔져 있습니다. 다음은 감모여제도 이야기입니다.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을 사당이라 하는데, 사당은 사람이 거처하는 집과 규모나 모양이 비슷해 보통의 민가에는 없고, 큰 집 중에서도 진짜 큰 집 정도는 돼야 사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이 없음에도 마치 사당이 있는 것처럼 하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모여제도라는 사당 그림을 병풍처럼 떡하니 붙여두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입니다. 간모여제도에서 핵심 키워드는 여제입니다. 논어 8일에 나오는 말로 선조 제사를 할 때 마치 선조가 앞에 계신 것처럼 정성을 다하고, 신을 제사할 때는 마치 신이 앞에 계신 것처럼 공경을 다하라는 의미로 죽은 자 섬기기를 산 자 섬기듯 한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교의와 간모여제도를 잘 모르는 것은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고장에서 교의, 신주, 위패를 볼 수 있는 곳은 현풍향교 도동서원 같은 향교서원이나 육신사 경충제 같은 사우, 제실, 또는 환원당 종택, 현풍곽시 소래 종택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장에서 간모여제도를 볼 수 있는 곳은 없으며, 간모여제도는 주로 민속박물관 같은 곳에 가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월 2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사문진 역사공원 유람선이 10월부터 가을 시즌을 맞아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다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석양관광 유람선을 운항 중입니다. 사문진 유람선에서 볼 수 있는 낙동강의 저녁 노을은 연인,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석양 운항 코스는 사문진, 강정보, 옥포 신당을 경유해 다시 사문진으로 돌아오는 코스며, 유람 시간은 약 40분으로 석양 운항 시간은 16시, 17시 30분으로 2회 운항합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낙동강의 저녁 노을을 감상하면서 달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이 지난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고자 군청 로비에서 독도 사랑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은 50여 명의 직원들이 독도는 우리 땅을 합창하고 독도야 사랑의 구호를 외치는 등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매년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직원들이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며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독도의 날을 알리는 등 독도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성 군수는 일본이 교과서 왜곡 등 독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독도 사랑 결의대회를 가짐으로써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달서구 상징물 변경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상징물 변경 주민 설명회는 주민 공감대 형성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NAP 자연생태연구소 김종현 소장의 달서구 자연생태 및 지자체 상징물에 대한 특강을 통해 주민들에게 달서구 자연생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상징물이 가지는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상징물 변경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달서구는 상징물 변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9월 16일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상징물 변경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기존의 새, 꽃, 나무에서 동물을 추가하고 4가지 상징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징물 공모는 11월 9일까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최합니다. 주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징물 변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달서구 상징물 조례 개정을 거쳐 상징물을 변경합니다. 에덴제가 노인돌봄센터는 코로나19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제한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감이 심화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고독감 및 소외감 완화 등을 위해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어르신 중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 60명에게 사회참여 프로그램 나만의 화분 만들기를 시행해 독거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덴제가 노인돌봄센터는 대구시로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달성구 녹포 농궁지역의 독거 어르신, 치약 어르신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